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2학년 6반 신혜림입니다. 저는 최근에 격주등교를 하면서 제 인생과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 취업시장이 어떤 곳인지 잘 알기에 대학교를 졸업할 24살 이후의 제 모습을 상상해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실업이라는 사회 문제를 탐구하면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리고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청년실업의 현황입니다. 저는 이 우측 그림이 현재 저희가 처한 청년실업과 복잡하게 얽힌 사회 문제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가장 위에 청년실업에 난을 겪고 있는 아들,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정년연장, 청년실업, 고령화라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바로 이 한 그림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까지 연도별 청년실업률 추이는 2013년, 2017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이 어떤 일시적인 사회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의 원인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많지만 저는 청년실업 이외에 사회 문제가 어떻게 청년실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기 띄워봤는데요. 첫 번째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항공업, 해운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외부 활동이 저지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내수업종 경영이 약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여가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고품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서 내수 생산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에 차질이 있게 되었고 수출 품목 연관업종이 부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후 2020년 6월달까지 청년 고용률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계속해서 청년 고용률 수치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 사회와 정년연장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대출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의 은퇴자는 유지되기는커녕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노동을 장려한다는 것은 곧 청년들을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청년실업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일자리의 한계인데요. 옆에 있는 되게 컬러풀한 지도는 기업의 일자리 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가장 좋은 일자리를 띄고 있는 지역인데요.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청년실업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청년실업은 곧 기업의 낮은 고용유지와 적은 투자의 모습을 비춥니다. 기업의 성장 능력이 멈춰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경제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이 또다시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돈과 시간은 국가의 인력 낭비를 가져와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3포 세대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현재 한국 청년 세대는 실업난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취업이 1년이나 늦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욕이 하락하며 이는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는 일본의 청년실업 극복 사례와 시사점인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우리
실업률 변화 추이인데요. 일본은 2008년 6.6%로 비교적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가 2018년 근 10년간 3.8%로 하락률 2.8%에 달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부, 민간 복지비는 비교적 얼마 차이나지 않는 둘 다 저복지 국가에 속합니다. 과연 그 10년간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며 일본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청년 실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판 듀얼 시스템 정책과 트라이얼 고용제도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 트라이얼 고용제도가 인상 깊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트라이얼 고용제도는 기업이 청년층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후 기업과 구직자 양자의 이사가 합치되면 본 채용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사용 시용 기간 중에는 기업 측에 트라이얼 고용 조성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청년실업 정책인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취준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이런 점이 좋았지만 저는 그래도 일본의 청년실업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해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의 인지도 부족, 평가 시스템의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저만의 청년실업 해결 방안을 한번 구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IT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보수적이기보다는 파격적인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막 찾아온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증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네 번째로 일자리의 질의 차이를 줄이고자 중소기업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탐구를 통해 느낀 점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진실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3단 이후에서 탐구 이후 제 내면의 성장에 기대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청년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기업과 함께 흐르는 경제 흐름을 알게 된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